집이라는 곳은 참으로 묘한 공간입니다. 하루의 피곤을 풀고 가장 편안한 옷차림으로 있으며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지요. 그런데 이 소중한 공간에 젊은 시절처럼 가볍게 친구를 초대했다가 뜻하지 않은 불편함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지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날 이후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상처를 안고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는 오랜 유배 생활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적 공간의 의미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마침내 노년에 이르러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릅니다. 노후에는 왜 집이라는 공간을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가 던진 이 질문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먼저 떠올려 봅시다.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고요. 하지만 이 모든 덕목을 갖추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바로 그 경계의 마지막 보루인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친구를 집에 부르는 것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다 보면 조금 어질러진 공간도 금방 정리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고 다음날 출근하면서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한번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이제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며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라고요. 그의 말대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평가도 받지 않으며 오롯이 나 자신의 리듬대로 살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순간 그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의 집이라는 공간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저마다 자기만의 생활 패턴을 갖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방식, 물건을 놓는 위치,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하는 습관까지도 세월과 함께 굳어진 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흔적들은 젊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노년에는 그것이 곧 나의 존엄과 직결됩니다. 누군가 집에 왔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설거지가 덜 된 싱크대, 며칠째 제자리를 찾지 못한 신문더미, 약봉지가 놓인 식탁, 손잡이가 다른 찬장.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거리로 바뀝니다. 더 나아가 어떤 친구들은 선의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이 드셨으니 좀 더 정리하시지요. 약은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을 텐데요. 이런 물건은 버리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 말들은 분명 친절해서 나온 것이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내 삶의 방식이 평가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에게 나의 공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사는 방식이 누구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게 되는 것이죠.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혼자 듣는 음악,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집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예의를 차리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표정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편한 옷차림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어도 되고, 화장기 없는 맨얼굴로 있어도 되며, 때로는 낮잠을 자다가 부스스한 머리 그대로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초대하면 이 모든 것이 깨집니다. 손님이 오기 전부터 청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음료수나 다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있는 동안 내내 긴장한 채로 상대의 말에 반응하고 적절한 표정을 지으며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에는 정리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고 이상하게 온몸이 피곤합니다. 마치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온 것처럼 기진맥진해지는 것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에는 이러한 고독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외로움이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그 평화를 깨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관계의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만나는 친구와 집에서 맞이하는 친구는 다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만날 때는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지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온 것을 계기로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거나 반대로 우리의 생활을 평가하는 시선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집에 초대했던 친구가 그 이후로 자주 들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스러워집니다. 또 어떤 친구는 집안 곳곳을 유심히 살피며 이것저것 질문을 던집니다. 혼자 사시니 외롭지 않으세요? 자식들은 자주 오나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친절한 관심일 수도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사생활이 침해받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밖에서 만나면 두세 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고 대화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집에 초대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할 말도 떨어지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보내는 시점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보내면 섭섭해할까봐 걱정되고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지쳐서 다음 날까지 피곤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생활 수준,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남의 집을 보면 자기 집과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묘한 감정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한 지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70대 중반의 이분은 오랜 친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낸 친구였고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친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혼자 사니까 집이 좀 어수선하네.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 말 한마디에 집주인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명 친절한 염려였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비난받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가구와 가전제품의 브랜드를 물어보더랍니다. 이건 얼마 주고 샀어? 여기 집값이 요즘 얼마나 해?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자 초대한 사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이었을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도 계속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당신의 집이 생각보다 크다며 부러워하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 집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묘한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전에는 그저 편안했던 관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지거나 상대의 말 한마디에 예전과 다른 의미가 담긴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집에 초대했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집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귀중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드물지만 한 번 일어나면 그 후유증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년의 체력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도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 외출하면 이틀은 쉬어야 회복됩니다. 집에서조차 손님을 맞이하느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정작 나를 돌볼 힘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끌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일상의 리듬이 깨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외적인 어떤 재화보다 월등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명랑한 기질이야말로 지위나 부로 대신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요.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집에 사람을 초대하느라 무리하다 보면 그 소중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청소하고 요리하고 대접하고 정리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 몸에는 큰 부담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푹 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번 무리하면 일주일도 모자랍니다. 그러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서 만나면 2시간 정도 차를 마시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정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에 초대하느라 무리해서 건강을 해치고 그 결과로 우정마저 부담스러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집은 우리가 홀로 사색하고 성찰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바깥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끊임없이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보다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집에 있으면 이런 사색의 시간은 사라집니다. 상대를 의식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이 고요한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올 때 그 빗줄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면 이 모든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집에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정말로 오래 알고 지낸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도 편안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친구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집이라는 공간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집에 누군가를 초대했다가 불편했던 경험은 몇 번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불편함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배려하려다 지친 것은 아니었는지, 상대가 나의 영역을 조금 넘어선 것은 아니었는지, 그 이후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를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그런 실망도 없습니다. 한 어르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는 집에 사람들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오면 음식을 준비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늦은 밤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사람을 초대하고 나면 며칠 동안 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텅 빈 것 같았다고요. 반면에 밖에서 만났을 때는 두세 시간 정도 차를 마시고 헤어져도 마음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지만 집에서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공간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지 마십시오. 밖에서 만나면 2시간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집에 들이면 2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홀로 음미할 때, 들리는 새소리나 바람 소리에 마음이 잔잔히 흔들릴 때, 오래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요한 행복, 이는 분명 혼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이 고독의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이 줄 수 없는 섬세하고 내밀한 감정들이 고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들을 자주 누리다 보면 시끄러운 모임에서 잠깐 웃고 떠드는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순도 높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정약용과 쇼펜하우어가 던진 메시지는 노년의 집이라는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관계에 금이 가고 건강까지 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밖에서 만나면 충분합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곳에서 나누는 대화도 충분히 따뜻하고 그 시간만으로도 우정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도 있었으며 내가 어떤 순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한없이 울고 싶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인정과 시선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기 내면과 솔직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어느 면에서 앞서 지나온 시간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나 자신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건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꼭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아도, 집에 손님을 맞이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뭉클한 감동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직도 미스터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 떠나는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년이 되면 그 홀로임을 더 애틋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두렵고 외롭기만 했던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노후에는 집에 함부로 친구를 들이지 말라고. 아니, 그보다는 내 공간을 지키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며 굳이 바깥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집에서만큼은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다고. 이 생각에 도달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비로소 오롯이 나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가장 충만하고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자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